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봄이지만 마치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는 만큼 식중독도 조심해야겠죠? 기상청에서는 특히 올 초봄과 여름에 고온 현상이 나타나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식중독 발생 증가 추세는 한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식중독 예방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손 깨끗하게 씻기. 음식을 조리 전 혹은 음식을 먹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기본 중에 제일 기본이 되는 식중독 예방법이랍니다. 두 번째, 음식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기.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에 식중독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잘 상하지 않는 음식이더라도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 번째, 냉장고에 음식 오래 보관하지 않기. 1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자라는 균이 있어요. 이뿐 아니라 냉장고 안에서 번식을 중단했다가 냉장고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번식을 시작하는 균도 있답니다. 즉,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안전한 음식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이 때문에 애초에 냉장고 안에는 오염이 의심되지 않는 신선한 음식만 넣고 최대한 빨리 섭취해주세요. 네 번째, 음식을 해동할 때 전자레인지 이용하기. 꽁꽁 얼어있는 음식을 냉동실에 꺼내서 해동시킬 때 날이 더워지는 시기에는 자연 해동보다는 되도록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주세요. 한번 해동시킨 음식은 이미 오염된 것일 수도 있어서 다시 냉동실에 넣는 것도 위험하니 삼가주세요. 다섯 번째, 음식은 익혀 먹고 조리도구 소독은 철저히. 물은 꼭 끓여 먹고 음식은 꼭 익혀 드세요. 되도록 날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황색포도 상구균 같은 경우 100도에서 1시간 이상 팔팔 끓여야 없어질 정도로 뜨거운 열에 아주 강해요. 이 때문에 오염이 예상되는 도마나 칼 같은 조리도구는 깨끗이 끓여서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식중독 예방 5가지 지켜서 미리 식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봄,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물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과유불급, 물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건강을 해친다고 해요. 오늘은 물 중독과 물을 제대로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물 중독이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면 체내의 수분 밸런스가 무너져서 세포가 팽창해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붓게 되고 혈액 중 나트륨 이온 농도가 저하되는데 이 상태를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즉, 물 중독이라고 해요. 물 중독의 증상은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단계, 가벼운 피로감이나 부종. 2단계, 두통, 구토 증상. 3단계, 경련, 혼수 상태, 성격 변화. 4단계,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 혹시 내가 물 중독에 걸린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든다면 손가락으로 팔을 꾹 눌렀다 뗐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손가락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물 중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건 건강에 가장 쉬우면서도 필수적인 조건인데요.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마셔야 올바르게 마시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1시간에 최대 200ml 정도씩 나눠 마시는 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조금만 마시면 화장실에는 자주 가겠지만 나트륨 혈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마실 때 천천히 마시는 걸 추천한답니다. 하루에 사람이 마셔야 할 정해진 물 권장량은 없다고 해요. 평소 무엇을 먹는지,
몸집에 따라 생활 습관에 따라 마셔야 할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말고 자신의 몸에 맞는 적당한 수분 섭취를 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수건. 깨끗하게 관리해줘야 피부 질환을 피할 수 있어요. 오늘의 살림 노하우, 수건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젖은 수건을 습한 욕실에 두거나 세탁 바구니에 그대로 넣으면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생겨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사용 후 젖은 수건은 바싹 말려서 세탁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수건이 다른 세탁물과 섞이게 되면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으니 수건은 꼭 수건만 따로 모아서 세탁해주세요. 세탁기를 돌릴 때 과탄산 소다를 함께 넣어주면 수건의 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답니다. 수건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삶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자주 수건을 삶게 되면 수건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삶기보다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삶아주세요. 세균을 없애기 위해 무조건 자주 삶는 것은 정말 좋지 않아요. 섬유유연제를 너무 많이 넣을 경우 수건의 흡수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당량 넣어주세요. 수건을 오래 쓰고 싶으시다면 섬유유연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섬유유연제 대신 식초를 넣게 되면 건조 후 냄새가 나지 않고 살균,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수건을 말릴 때는 햇볕이 잘 들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널어주세요. 수건에서 냄새가 나는 건 대부분 건조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오래 사용하면 표면이 거칠어져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수건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수건을 교체해주세요. 보통 교체 시기는 2년 정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피부에 닿는 수건.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름이 다가오면 습한 날씨에 수건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꼼꼼하게 수건 관리해서 보송보송한 수건 사용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우리는 벌써 폭염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더위가 빠르게 찾아온 만큼 폭염 대비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폭염주의보는 6월에서 9월 사이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폭염경보는 6월에서 9월 사이 일 최고 기온이 35도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해요. 하나, 야외 활동 자제. 하루 중 햇볕이 가장 뜨거운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출을 할 경우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차림과 햇볕을 차단하는 양산, 챙이 넓은 모자를 사용하고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피부를 보호해 주세요. 둘, 실내에서는 냉방기기를 사용할 때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건강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창문은 커튼이나 천으로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해 주세요. 셋, 음료 섭취에도 주의해 주세요.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주류는 삼가고 생수나 이온 음료 등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마셔주세요. 카페인과 주류는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 탈수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커피와 주류 피해주는 게 좋겠죠. 충분한 수분 보충으로 탈수를 예방해주세요. 넷, 충분한 휴식.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이상 증상이 느껴질 경우
그늘이나 시원한 실내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몸 관리를 잘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신경 써줘야 합니다. 같은 온도 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더 늘려줘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 잊지 마세요. 5. 기상 상황 확인.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하세요.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날씨를 체크하고 뉴스, 라디오 등 기상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폭염을 대비하는 몇 가지 기본 수칙들을 익히고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 이번 여름도 건강하게 이겨내세요.